중국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인 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물산, 테마파크, 음료, 식품, 생명보험까지도 영위하는 거대 기업.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 바로 헝다그룹의 부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진행 상황을 정리해보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30일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라는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사회주의의 정치체계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면서 자산 가치는 급등하게 된 거죠. 특히나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무분별한 개발은 했지만 유령 도시가 생기는 등 가격은 올랐는데 소비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부동산 개발 업체에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총 자산 대비 총부채 규모 70% 초과 금지, 자기 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 100% 초과 금지, 단기부채 대비 현금 비율 1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조건에 얼마나 해당하느냐를 기준으로 각 부동산 개발 업체를 나누어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구분해버렸어요. 헝다는 여기서 빨간색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헝다 기업은 지키다 못해서 낙제점을 받은 기업이죠. 사실은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물산,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이런 문어발 확장으로 부채가 쌓이니까 그 부채를 갚지 못하는 지경까지 온 거죠. 헝다는 이미 작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부채 총액이 1조 1665억 위안을 넘어서며 정부의 눈엣가시가 되어버렸죠. 헝다는 6월 9일 채권이자 지급에 실패하고 9월 들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19일 실물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신뢰를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9월 23일 위안화 표시 회사채 425억 원은 지불했지만 달러화 채권 이자는 지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9일 성징은행 지분 19.93%를 99억 9,300만 위안 하나로 약 1조 8,300억 원에 매각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나 했지만 곧바로 성징은행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12월 6일 홍콩 상생지수에서 퇴출당하고 9일 피치는 헝다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까지 내려버립니다. 사실상 파산기업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헝다는 지난달 반드시 지급해야 했던 8,25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해 공식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월 10일 공시를 통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헝다는 기존 사옥을 비우고 회사 자체 보유 부동산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역외 채권은 이미 지급불능 상황에 빠져버렸고 역내 채권 역시 만기가 다가왔지만 다행히도 1월 13일 중국 정부의 감시 아래서 만기가 연기되며 중국 내 디폴트는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헝다그룹은 달러 부채와 위안화 부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화 부채, 달러 부채는 이미 디폴트 상태에 빠졌어요. 이미 빚을 갚지 못했고 사실상 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달러 부채의 상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역외 채권은 파산했고 역내 채권 역시도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헝다 사태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지금에 와서 헝다는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사실상의 디폴트 기업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두 기업의 양상은 달랐어요.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직접적이고 빠른 시장 개입이 가능했어요. 미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국영은행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헝다는 사실상 부채를 갚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파산을 이야기하기에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하지 않았죠. 중국 정부는 바로 실력 행사에 들어갑니다. 헝다그룹은 현재 광둥성 정부 관계자들과 국유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리스크해소위원회를 통해 중국에 직접적으로 통제되게 됩니다. 헝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여요. 외화 채권은 이미 채무 불이행 상태이며 역내 채권 규모 역시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헝다그룹의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장 충격을 완화시킨 다음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요.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부동산 충격을 막고 있어요. 1월 17일 중국의 GDP는 4%로 3.6%의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 경기의 악화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잘 방어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기존의 리먼 브라더스처럼 시장에 큰 충격을 예상했던 헝다 사태가 실제로는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GDP 성장률을 보이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그 사태를 헝다 고유의 사태만으로 축소하고 한정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통화량의 증가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시장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그랬고 2008년 리먼 사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자산 가격은 상승했고요. 돈은 영원히 풀 수는 없습니다. 파티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죠. 홍다 사태도 문제의 일부일 수 있어요. 지금은 중국이 잘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통제는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꺼진다면 우리나라 역시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